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살 수도 있잖아요. 36년을 빼앗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36년 사이에 사람들이 빼앗기고 한 9년째 되는 때 3.1운동이 일어났어요. 1919년이죠.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거는 그래도 빼앗긴 것에서 찾으려는 의지가 9년 정도까지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이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왜 일본 사람들 우리를 다스리고 땅을 뺏고 우리는 여기 살 수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었고 일본한테 빼앗기기 전에 그 나라도 그다음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였는데 우리나라라는 말을 못 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앞서서 나가서 우리나라를 찾아야겠다. 세계가 또 이렇게 돌아가는 동향을 지도자들 보고 했을 때 33인이라는 민족 대표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독립선언문을 했을 때 저 천안 그런 시골 장터에서도 유관순이라는 학생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를 찾겠다는 그 만세운동이 1919년이었어요. 근데 1919년 만세운동이 으로 우리나라가 찾아진 게 아니라 이제 못 찾아지고 있으니까 20년 들어가고 30년 들어왔을 때에는 나라를 찾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어진 거죠. 우리나라 독립 안 됩니다. 이제 일본한테 이렇게 영영 우리가 당하고 산다. 그렇다면은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아이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체념하고 살았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만주로 가고 저 중국으로 가고 저 연해주로 가면서 그 어려운 시대인데도 독립학교를 만들고 자녀들을 기르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소수였죠. 그 사람들 점점 시대가 가면서 적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1945년 갑자기 해방이 된 겁니다. 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항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세상이 바뀐 거죠.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되찾겠다는 준비를 차근하게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뚜렷하게 있었으면 나라가 일본이 항복했을 때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련이 우리나라를 반으로 자른 거 아닙니까? 3.8선을 두고 그것도 육군, 저 미군의 육군 뭐 소련인가 중령이 잣대를 보고 싹 걷다는 거 아니에요? 소련이랑 자기들이랑 여기에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일본은 물러났는데 이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물론 상해에서 그 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도 8월 원래 9월 12일 날 독립군이 한국으로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진군에서 들어와서 빼앗겼던 우리나라를 일본군으로 뺏는 작전이 이 날짜가 9월 12일이었습니다. 근데 8월 15일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이런 참 운명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갈라지고 또 갈라진 다음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가 다 부서지고 그러한 형국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분단됐잖아요. 남과 북이 이제 싸우고 3.8선이 이제는 지금 휴전선, 저는 그걸 국경선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렇게 나눠진 다음에 제일 처음에 50년대, 60년대는 70년대 학생들이 통일하자, 우리는 하나 되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90년, 2020년대 와서 그런 운동이 없어지고 있어요. 안 되는구나. 꼭 일제시대 때 세월이 지나가서 아유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독립이 어렵다.
여기에 그냥 체념하고 살자. 괜히 나섰다가 힘들지 않냐. 내 가족이랑 잘 먹히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도 나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고, 함석환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걸 딱 이 말씀하시죠. 반드시 나라가 하나 된다. 준비해야 된다. 다시 우리가 역사의 그 일제시대 때 독립은 안 된다 하고 체념하고 살았던 그 시절의 그 교훈을 알아야 된다. 체념하고 살았고 준비 없이 해방과 독립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라가 남북이 형제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제 나라가 분단됐지만 반드시 하나가 되니 그날을 준비하고 깨워서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런 우리의 선각자 선생님들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YMCA는 이제 목적문에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는 이 목소리와 신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YMCA 운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따가 혹시 질문이 나오면 제가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코리아 피스컴 건설운동인데 저희들이 제가 2011년 9월에 철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작은 학교를 또 일을 염두에 두면서 학교를 준비해 갈 때 강원도청이 그 민통선 안에 아주 멋진 아주 수백억 원짜리 멋진 그 남북 교류센터를 지어놓았습니다. 2011년 제가 9월에 들어갔는데 한 달 뒤인 10월 달에 준공식을 하면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너무 근사한 빌딩이 바로 이 북한 땅에 바로 인접한 그 국경 철조망 바로 옆에 5만 평의 대지에 그게 있는 걸 봤어요. 이야, 참 너무 좋은데 저걸 우리 학교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하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2012년 그리고 2013년 제가 거기서 지내면서 2013년 3월 1일 날 어떻게든지 학교를 개교해야겠다.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한없이 학교 오픈하는 준비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월 1일 3.1절을 우리 제2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3년 1월 20 며칠에 정확한 거 20 며칠 강원도청 공무원이 와서 그 건물을 써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 뒤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쭉 해왔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생기고 남북 관계에 따라서 많이 또 출렁 또 좋은 도지사가 좋은 나름대로 평화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또 그런데 드나드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요즘 같은 정부에서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저희가 품었던 우리의 작지만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리 활동을 활발하게 자유롭게 하는데 중요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게 그 노동당사라는 그 북한 땅이랑 가장 가까운 옛날 북한의 노동당사로 쓰던 건물 정부 건물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부서졌죠. 이제 그곳 옆에 이런 식품회사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 건물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식품회사를 진 사람의 회장이 살던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것이 한 5년 전에 어떻게 됐든 부도가 나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5년째 비어 있는 이 폐 공장을 우리 한 사람이 여기를 매입을 해서 이거를 우리 국경선평에게 기부를 했습니다.